안녕하세요. 류마티스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골관절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주제, 오스테오아트라이티스, 그 다음에 파젯 디지즈 오브 본 이렇게 오늘 두 개 볼게요. 우선 골관절염, 오스테오아트라이티스가 뭔지 보도록 합시다. 모든 관절염 중에서 가장 흔한 형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주 원인은 그 뼈를 감싸고 있는 연골, 카트리지가 다 닳아버려가지고 뼈끼리 직접 맞닿아버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관절인 무릎 관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뼈와 뼈가 맞닿는 부분이 부드러운 연골로 덮여 있기 때문에 뼈가 직접적으로 서로 충격을 주는 게 아니고 이제 서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이 구조는 재생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나이가 들고 자꾸 쓰면 쓸수록 소모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카트리지가 없어져가지고 뼈끼리 부딪히면은 물리적인 충격에 의해서 염증, 통증 이런 게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스테오아트라이티스는 말 그대로 이거는 이제 염증성 관절염, 그러니까 자가 면역 질환에 의한 아트라이티스는 아니기 때문에 이건 순전하게 물리적인 충격에 의해서 통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몸을 움직이면은 더 심해지고 가만히 있으면은 금방 좋아집니다. 그에 비해서 저번에 다룬 류마토이드 아트라이티스나 안킬로징 스폰딜라이티스 같은 것들은 아침에 오히려 관절이 통증이 느껴지고 움직이면은 좋아지는 게 특징이었죠. 완전 서로 반대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또 이제 RA, AS 이런 거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관절이 뻣뻣하다. 모닝 스티프니스가 1시간 이상 간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허리도 한번 펴고 손도 자꾸 움직이고 그런 거를 여러 번 반복해야 겨우 좋아지는데요. OA에도 분명 그런 게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OA의 모닝 스티프니스는 30분 미만으로 짧습니다. 주로 침범하는 관절은 압력하고 힘이 가해지는 부분하고 관련이 있는데 손에서는 손가락 각 마디들, 이제 DIP, PRP 조인트.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은 맨 끝마디 빼고 나머지 두 마디. 이제 그런 거를, 그게 둘 다 이제 아프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런 부분들이 엄지를 쓸 때 특별하게 힘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무릎, 고관절 이런 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죠. 특히 나이 든 환자의 OA에서 무릎 통증은 이제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이런 관절을 움직일 때 공기가 파열하는 소리, 크레피투스가 같이 들리는 게 특징이고요. OA는 손목이나 팔꿈치, 발목 이런 관절은 잘 침범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가락의 특징을 보시면 이제 손가락에 Heberden's node, Bouchard's node 이런 게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뭔지 이렇게 한번 여기서 봅시다. 요산지들이 좀 잘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손가락 각 마디들이 뭔가 동그랗고 딱딱하게 이렇게 커진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DIP 조인트가 이렇게 딱딱하게 커지면은 Heberden's node, 그 다음에 PIP 조인트가 이렇게 커지면은 Bouchard's node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딱딱한 덩어리가 DIP와 PIP에 둘 다 생기는 것이 OA의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특징적이고요. 그 시골 할머니들 진료를 보실 일이 있으면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마디가 튀어나와 있지 않은 분들이 잘 없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부모님 손도 한번 봐보세요. 엄마 손에도 이런 게 있을지도 모릅니다. 류마토이드 아트라이티스에서도 이렇게 손에 마디가 붙기는 해요. 근데 보통은 요 PIP 조인트에만 생기고 DIP는 멀쩡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만져보면은 이게 커져 있는 거는 맞는데 말랑말랑하게 부어 있어요. 그거지 딱딱하게 덩어리가 생긴 건 아니다. 이런 게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OA 증상인데 OA의 주요 감별 대상이 류마토이드 아트라이티스니까 이 둘의 차이점을 좀 비교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겠어요. 먼저 OA는 비교적 나이가 많은 사람, 최소 40대,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유병률과 발병률이 증가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RA는 대부분의 환자가 40대에서 60대 사이, 중년의 여성들이 발병하기가 쉽고 사실 이때가 심하다가 나이가 70, 80대 이렇게 되면 오히려 조금 더
줄어들어요. 그때 되면 면역력이 좀 떨어지면서 자가면역 질환들이 좀 약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차이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OA는 주로 침범하는 관절이 무릎 관절, 고관절 이렇게 힘을 많이 받는 부분. 그리고 손가락에서는 DIP 조인트. 그리고 이제 First Carpal Metacarpal Joint, CMC 조인트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이 CMC 조인트가 여기입니다. 이제 여기 손가락이 엄지 손가락이 뭐라고 해야 되지? 손목에 이렇게 닿는 부위. 여기까지 여기가 특히 그 엄지를 쓸 때 힘을 많이 받는 부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부분이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겠는데, 그에 비해서 RA는 PIP 조인트까지만 침범하죠. DIP는 안 먹고, 그 다음에 손목 관절을 주로 침범을 하고, 그런 것이 보통 bilateral, 양쪽에 비슷하게 symmetric하게 생긴다. 이게 특징이고, 그렇지만 RA라고 해가지고 반드시 대칭적인 것도 아니고 작은 관절만 침범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릎 한쪽만 아프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서 RA를 처음부터 룰아웃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다른 염증성 소견이라든지 그런 거를 다 확인을 해야 돼요. 또 OA에서는 모닝 스티프니스가 없거나 아니면 있더라도 30분 내외로 비교적 짧은 편으로 생기는데, 그리고 이제 전신의 염증에 의한 증상, 시스템 심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RA는 모닝 스티프니스가 한두 시간 정도로 긴 편이고요. 전신 증상으로 열, 피로감, 체중 감소 이런 것들이 등반이 되겠어요. 관절을 신체 진찰해보면은 OA가 침범한 관절은 딱딱합니다. 근데 RA의 병변은 비교적 말랑말랑하게 소프티슈가 부어있고요. 약간 따뜻한 느낌이 들겠습니다. 그리고 이 엑스레이 파인딩은 제가 저번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죠. RA에 대해서. 이제 둘 다 공통적으로 생기는 거는 joint space narrowing. 그러니까 그 관절 사이 공간이 좁아져요. 근데 나머지들은 상당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RA는 저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으니까 OA의 엑스레이 소견은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OA 보통 영상검사로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요 사진들에 이 필요한 것들이 웬만하게 다 나와 있으니까 앞으로 OA 사진을 볼 때 요 사진에 나왔던 이런 파인딩들을 찾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asymmetric joint space narrowing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 주로 이제 무릎에서 확인되는 파인딩이에요. 요 사진들 보시면은 무릎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미디얼 사이드와 레터럴 사이드를 비교를 했을 때 미디얼 사이드의 조인트가 더 많이 좁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왼쪽 무릎 보시면은 요 미디얼 사이드는 거의 달라붙어 있을 정도로 서로 가까워졌는데 요 레터럴 사이드는 그래도 아직 공간이 약간 남은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실제로 환자들한테 물어보면요. 이제 관절염이 생기면 무릎 안쪽에서 뭔가 욱신거리는 느낌 이런 게 있다고 하시죠. 그런데 바깥쪽보다는 요 안쪽 미디얼 사이드가 조금 더 아픈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엑스레이 소견하고 일치하는 파인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RA 때는요. 이 뼈들의 juxta articular osteoporosis, osteopenia 이런 게 생겨가지고 이 부분들이 이제 뼈가 덴시티가 떨어지고 까맣게 보이는 게 특징이었죠. 여기서는 완전 반대로 subchondral bone sclerosis 이게 생겨가지고 요 연골 바로 아래 부분의 뼈들이 오히려 더 하얗게 밀도가 높아 보입니다. 여기 이제 표시를 이렇게 해놨죠. 이제 압력 때문에 이 부분의 뼈의 밀도가 더 높아진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보시다 보면은 여기 이렇게 뭔가 거품처럼 이렇게 텅 비어 있는 공간이 보일 수가 있어요. 이런 거를 우리가 subchondral schist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인트 스페이스에 시노비얼 플루이드가 빠져나와가지고 시스트 같은 거를 형성을 해서 이런 구조물이 보이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때때로 이런 게 만져질 정도로 굉장히 커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터져서 안에 액체가 딴 데로 막 흘러내려고 그러가기도 해요. 그런 게 우리가 엑스레이에서는 이렇게 보인다 이런 말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periarticular osteophyte라고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뼈가 뭔가 이렇게 울퉁불퉁해 보이죠? 이런 게 생긴 거. 그다음에 뭐 여기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것 같은 거. 이런 게 다 정상적으로 발달한 뼈가 아니고요. OA 때문에 주변으로 뼈가 약간씩 자라난 겁니다. 역시 OA의 특징적인 영상 소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런 게 나타나면은 오스테오아르트라이티스를 영상의학적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혈액 검사, 그리고 드물게는 관절액 검사, 사실 이제 OA에서는 굳이 하지 않죠. 이런 걸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나머지가 정상인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ESR이라든지 CRP, CBC, 유리나리시스 다 정상으로 나와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관절액을 뽑아서 보기는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약간 염증은 있기 때문에 WBC가 증가는 해요. 그렇지만 한 1000개 정도, 약간만 증가한 정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검사는 통증이 너무 심할 때 통풍이라든지 가성통풍, 감염성 관절염 이런 거랑 구별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 제가 류마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다는 게 깜빡했는데 이 류마 강의록 그 맨 위쪽에 보시면은 이 머스큘로스켈레탈 라디올로지라고 해가지고 요렇게 근골격계 영상이랑 디스크립션 모아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류마티스랑 소아 근골격계 영상 같은 거를 모아놨으니까 요거 공부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OA 치료하는 방법 보도록 할게요. 방법을 크게 비약물적 치료, 약물 치료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비약물적 치료 봅시다. OA는 관절에 너무 많은 힘이 가해지기 때문에 통증이 심해지는 거라서 통증이 심하다면 육체 노동은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특정 자세 때문에 통증이 심한 거다. 예를 들어서 쪼그려서 앉아서 노동하는 자세. 이런 것들을 최대한 교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조 기구 같은 거를 적절하게 활용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흔한 게 이제 쪼그려 앉아가지고 노동을 한다든지 허리를 너무 오랫동안 굽히고 있다든지 아니면 어깨를 항상 이렇게 팔을 위로 들어 올리고 작업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무릎, 고관절, 어깨 이런 데 관절에 별로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죠. 그리고 또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적절한 운동하고 체중 감량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운동이라 하면 어떤 거냐면요. 주로 이제 허벅지 근육, 쿼드리셉스를 강화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요거 너무 심하게 하면 OA가 더 심해지니까요. 관절의 안정성을 유지시킬 수 있을 정도로 적절한 수준의 운동을 하면 좋고요. 또 그 다음에 체중을 감량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 거기 가해진 이제 부하가 떨어지니까요. 너무 체중을 많이 빼면은 근육이 빠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안 좋고 특별하게 비만한 분이다. 그러면은 운동을 적절히 해서 근육은 안 빠지고 무게만 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이 통증을 줄이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편한 방법은 역시 약을 먹는 거죠. 아세타미노펜, 그 다음에 엔사스 이런 진통제를 꾸준하게 복용하면 통증을 완화할 수가 있고요. 갑자기 통증이 너무 심해진다. 그러면은 관절 내에 글루코코르티코이드나 아니면 하이루로닉 애시드 이런 것들을 주사하면 도움이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별로 그렇게 의미 있는 치료는 아니에요. 그래서 받아봤다는 분들도 많긴 하거든요. 근데 얘기 들어보면은 다 한 2, 3일 괜찮고 그 이후에는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너무 통증이 심하면 이런 약 가지고는 안 되겠죠. 그래서 트라마돌 같은 윅 오피오이드, 그다음에 줄록세틴 같은 신경통증 약을 써볼 수도 있고요. 다만 도움이 안 되는 건 뭐냐? 지금도 팔리죠. 글루코사민, 콘드로이틴 이런 건강식품들 도움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약물로 조절이 안 된다 그러면은 요즘 수술도 많이 하시죠. Total Knee Replacement Arthroplasty, TKRA 이런 것들 수술로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제는 골 파제트병, 파젯 디지즈 오브 본입니다. 보통 파젯 디지즈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유방암 때문에 생기는 파젯 디지즈 오브 브레스트 이것만 알고 계시는데요. 뼈에도 파제트병이 있어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는 유병률이 꽤 되는 질환이고 USML에는 상당히 자주 출제되는 질환인데 국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보기로 뭐 한두 번 나왔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시험 문제 답으로 나온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게 서양에서는 유병률이 한 1, 2% 정도 꽤 되는 편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시안에서는 굉장히 드물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시험이 안 나오는 게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긴 해도 앞으로 시험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뭐 살라세미아 같은 것도 요즘에 시험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환은요 오스테오클라스트의 기능이 너무 활발해져가지고 그걸 보충하려고 오스테오블라스트까지 뼈를 열심히 만드는 병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뼈가 어느 정도 천천히 턴오버가 돼야 되는데 너무 빨리 되다 보니까 이게 정신없이 바뀌어가지고 뼈가 정상적인 모양을 유지를 하지 못하고 점점 커지고 약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스테오클라스트 액티비티가 활발해지면은 오스테오포로시스가 생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때는 이제 뼈의 밀도가 서서히 떨어지고 약해지고 이런 쪽으로 가는 거고 요거는 이제 파제티스는 오스테오블라스트가 지도 질 수 없다고 막 날뛰다 보니까 본이 빨리빨리 교체가 된다. 턴오버 레이트가 올라간다. 그래서 뼈가 활발하게 부서지고 다시 생성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는요. 설령 이렇게 본 턴오버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균형은 이루기 때문에 사실 증상이 없다 그래요. 대신에 뼈를 활발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 뼈 생성의 마커인 알칼라인 포스페이트라는 게 있어요. 이거 뼈에도 있죠, 간에도 있지만 그래서 뼈가 많이 생성될 때 ALP가 올라가는데 요게 올라간 거를 우연하게 확인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엑스레이에서 파제티시스의 특징적인 소견이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연하게 인시덴탈 다이그노시스가 되는 편이 많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증상이 생긴다면 뼈가 점점 두꺼워지면서 증상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머리뼈, 스컬이 커지기 때문에 이게 안쪽으로도 커지고 바깥쪽으로 커지거든요. 그래서 안쪽으로 이렇게 커지다 보면은 당연히 뇌가 눌리겠죠. 그러면서 크로닉 헤드에이크가 생길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스컬 안에는 이제 신경이 지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구멍들이 있죠. 그래서 그 신경들이 지나가는 통로가 좁아지면서 압박하기 때문에 cranial low palsy, 대표적으로 sensory neural hearing loss가 생길 수가 있고요. 바깥쪽으로 뼈가 튀어나오면은 frontal bossing, 이마가 튀어나오는 현상이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원래 딱 맞게 잘 쓰고 다니던 모자가 맞지 않는다든지 이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척추뼈가 그렇게 되면은 척수가 압박된다든지 아니면은 신경이 압박돼가지고 chronic low back pain, nerve root compression, 커다이키너 신드롬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롱본에서는 이거 아마 제 생각에는 이게 뼈가 미처 충분하게 단단해지기 전에 자꾸 이렇게 교체가 되다 보니까 생기는 것 같은데 뼈가 이렇게 약간 구부러진다든지 그 다음에 프랙처가 생긴다든지 그럴 수가 있겠고요. 또 조인트에 아르트라이티스가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OA처럼 이제 DIP가 커지면서 마치 해발된 노드 같은 그런 모양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러다 보면은 뼈에 종양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자이언트 셀 튜머나 오스테오사르코마가 생길 수가 있는데 사실 이런 질환은 보통 소아나 아니면 청소년에게 잘 생기는 질환이거든요. 그런데 파제티시스가 있으면은 이게 40대 이상 중년에서도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증상은 두통, 요통, 그 다음에 두통, 요통, 다리의 통증 이런 것들이 같이 있는 게 특징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랩에서는 뼈를 많이 생성하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알칼라인 포스파테이즈 상승도 그렇고 그 다음에 뼈를 만들 때는 콜라겐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콜라겐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프로콜라겐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 다음에 프로콜라겐에서 요 양쪽 끝부분, 이제 터미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잘라내고 나서 콜라겐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잘라낸 것들 이런 것들이 올라간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콜라겐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하이드록시프롤린이라는 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게 소변으로 많이 배출된다 그래요. 그래서 소변으로 배출량이 증가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렉트로라이트는 보통 정상이에요. 이게 뼈가 부서지는 게만 하는 게 아니고 다시 생성도 많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통 확진은 엑스레이로 하게 되는데요. 오스테오라이틱 레전과 오스테오블라스틱 레전이 같이 나타나요. 그런 거를 우리가 믹스드 라이틱 스클레로틱 레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진 보시면은 여기 스컬에서 군데군데 뼈가 이렇게 뭔가 좀 텅텅 빈 것 같은 밀도가 떨어져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글쎄 요렇게 이렇게 약간 이렇게 떨어진 부분이라든지 여기는 아무래도 이제 프론탈 사이너스가 있는 것 같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뼈가 군데군데 텅텅 빈 것 같은 그런 모양들이 분명히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오스테오라이팅 레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바로 그 옆부분에는 또 이제 뼈가 많이 형성이 돼가지고 밀도가 이렇게 증가해서 하얗게 된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겠네요. 이제 그래서 이런 거를 보고 우리가 라이틱, 스클레로틱 레전이 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골반 사진을 보시면은 그 요 왼쪽 골반 부분은 보면요 그 뼈에 그 트라베큘레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는 이제 사진이 조금 잘 안 보이실 수가 있는데 이 뼈를 보시면 원래 이렇게 선 같은 게 쭉쭉쭉쭉쭉쭉 그어진 것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미술학원에서 선 연습하는 것처럼 되게 얇게 조밀조밀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게 뭔가 엉성하게 막 이렇게 구불구불 굵고 성글게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엑스레이 소견이 파제트병의 특이적인 엑스레이 소견이 되겠습니다. CT로 뼈의 단면을 보시면은 이제 뼈가 이렇게 두꺼워져 있는 것들, 그다음에 안에 구멍 같은 게 숭덩숭덩 난 것들. 그래서 오스테오라이틱과 오스테오플라스틱 레전을 역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다리에서는 엑스레이가 뭔가 예쁘지가 않고 굵은 붓 같은 걸로 덕지덕지 칠해놓은 것 같은 그런 모양이 되어났죠. 그리고 약간 구부러진 것 같은 그런 모양도 보이고요. 이런 게 파제 디지스의 소견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본 스캔을 하면은 뼈가 많이 생성되는 그런 부분에서 강한 신호를 보이겠죠. 이렇게 스컬이나 아니면 펠비스 같은 부분이 까맣게 나오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치료는 오스테오클라스트를 억제해가지고 본 턴오버 레이트를 떨어뜨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비스포스포네이트를 사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 OA하고 파젯 디지스를 다뤘는데요. 이 특이적인 라디올로지컬 피처를 잘 기억을 해두시고 그다음에 OA는 다른 관절 질환, 특히 류마티스 질환과의 양상이 조금 다른 것으로 구별을 잘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럼 문제 풀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결정 관절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